드림 아카데미 그룹 리더 여러분, 저는 오늘 스페셜 영파워 미팅의 사회를 맡은 플래티늄 장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미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는요, 트렌드와 아메이 설명을 해주실 리더님인데요. 드림 아카데미에서 파운더스 PT로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업을 진행 중이신 정은아 파운더스 PT 리더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드림 아카데미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트렌드와 아메이 강의를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은하입니다. 네, 리더님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9월 17일에 오픈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후원을 하고 한국에서 만든 제작한 드라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오징어 게임으로 우리 아메이 게임을 한번 풀어나가는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편하게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 오징어 게임의 줄거리를 짧게 얘기를 하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면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나 뭐 골목길에서 하던 그런 놀이들을 가지고 게임을 해서 탈락자를 선정을 하고 또 살아남는 사람이 거액의 현금을 또 보상으로 받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빚을 많이 졌거나 아니면 전과자이거나 뭐 배신당한 조폭이거나 그런 뭔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뭔가 이 순수해 보였던 이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 안에서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제가 또 그 극단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같이 또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좀 드는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김민기 리더님께서 이 오징어 게임과 아메이 게임을 비교해서 또 풀어나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봐서 리더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이제 이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메이 게임과 오징어 게임의 공통점 첫 번째인데요. 네, 갑자기 낯설게 제안받는다. 엄청 낯설게 갑자기 공유가 와서 게임을 제안을 해요. 이정재 배우한테. 근데 저희도 어떠세요? 이 자리에 모이신 리더님들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엄청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아메이? 나한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하는 마음으로 낯설게 제안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두 번째는 스스로 선택해서 시작한다. 오징어 게임도 아메이 게임도 누군가가 와서 제안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 이 게임을 시작하겠다라는 이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게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하자마자 시작과 동시에 번호를 부여받는다. 여기 보시면 218번, 456번 이런 번호가 옷에 붙어 있죠. 저희 아메이 사업은 어떨까요? 사업 시작할 때 처음에 회원 번호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 번호로 어쩐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또 사업을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시작과 동시에 번호를 부여받는 게 또 이 두 게임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돈이 4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는데 오징어 게임도 아메이 게임도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질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받는 보상은 한 명이 탈락할 때마다 1억씩 모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400억이 넘는 큰 금액의 현금을 이제 우승자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우리 아메이 게임에서 주는 보상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인생이 달라질 만한 그런 보상이라는 거는 또 공통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재밌었는데 모르는 사람과 팀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팀에 들어가고 그룹에 들어가 보니 전부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또 저희가 마주하기도 하죠. 그리고 게임의 룰이 심플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멈추면 되는 게임이고, 줄다리기 하면 이기면 되는, 그냥 되게 심플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아메이는 어떨까요? 제가 탱커 하면서 천만을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의 룰이 정말 심플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든 리더님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진행 중에 다양한 스토리가 생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극 중에서도 뭐 배신하는 장면을 보기도 하고, 또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 있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스토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리더님들 어떠세요? 우리 이 사업도 똑같죠. 정말 많은 스토리가 생기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또 스토리를 만들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때요? 공감하시나요? 오징어 게임을 하듯이, 이게 빈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 다이아몬드 금방 갈 텐데 하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답답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이렇게 흥행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런 공감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단순히 그냥 잔인한 오락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찾게 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철학적인 물음은 인간은 원래 악한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극한의 상황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좀 돌아보면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징어 게임 속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이미 경쟁 사회가 너무 팽배해졌고, 그리고 승자 독식, 쉽게 말해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런 구조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게다가 또 요즘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이 중산층을 무너뜨리는데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서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슬픈 현실을 또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대 95, 이게 어떤 숫자를 뜻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전 세계 상위 5%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나머지 95%가 가지고 있는 부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5명이 갖고 있는 돈이, 재산이 95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런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 사실 저희가 처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 잘 살고자 하는 욕구는 없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 돈이면 돼, 돈이면 전부, 돈이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이런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좀 공감이 되셨을까요? 근데 요 장면은 주인공이죠. 이정재 배우인데, 성기훈 이 사람이 처음에 게임하는 그 장소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이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짓는 표정입니다. 너무 순수하고 좀 약간 어리숙하고 바보 같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영화의 흥행 요인의 두 번째 포인트를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극악한 모습에 반해서 이제 성기훈이라는 이 등장인물, 그리고 또 다른 몇몇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희망, 그래도 조금 다를 거야 하는 그런 희망에 대한 마음으로 이 드라마가 끝까지 또 사랑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그런 장면을 기대하면서 봤어요. 보는 내내 되게 불편했거든요.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중간중간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론이 나진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봤던 것 같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도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다 내면에 인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고, 또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또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극 중에서도 뭔가 저 따뜻한 성품을 가진 그리고 그 따뜻한 반전, 끝까지 이기적이지만은 않을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끝까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대로 보셨던 분들은 이 드라마를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메이 게임은 어떤가요? 네. 아메이 게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또 건강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을 권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 제품과 이 회사를 통해서 삶이 바뀌고 건강해지고 더욱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실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현실을 닮아 있는 이 오징어 게임, 이 진짜 세상이 이런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오징어 게임과 아메이 게임의 아까 공통점을 봤잖아요. 차이점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징어 게임은 살아남는 사람, 탈락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만이 결국에 보상을 받게 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메이 게임은 다르죠.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많은 리더님들은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작년에 성취를 하셨던 리더님들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참가자 모두가 각자에 맞는 어떤 보상을 받고 그리고 그 보상은 내가 노력하는 한 매달 매해 그리고 상속까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 각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승자 독식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취를 나누는 것이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참가자 모두가 각자에 맞는 보상을 받는다. 그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사진은 핀을 성취하신 리더님들이 스폰서 리더님들과 함께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자리를 제가 찍은 거를 살짝 캡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 오징어 게임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이겨야지만 성공을 한다면 아메이 사업은 서로를 도와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돕지 않고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핀을 성취하는 순간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도와서 함께 성장할 때 그 진정한 성공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는 실패는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탈락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저 시커먼 총으로 빵 쏴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메이 게임은 고 SP 외쳐주셨는데 그달에 못 하셨어요. 만약에 그러면 죽이나요? 뭐 번호를 빼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죠. 계속해서 도전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더 어떻게 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도와주고 그리고 응원합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취할 때까지 아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취할 때까지 스폰서와 팀이 함께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징어 게임에서 이 핑크 색깔 옷 입은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바로 관리자들이었는데요.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탈락하는 순간 총으로 쏘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아니라 나를 그냥 감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관리자들은 어떤가요? 저희 관리자들은 바로 본사죠. 아메이 본사. 우리의 관리자인 본사에서는 정말 우리 ABO들의 성공을 도우려고 하죠. 그리고 마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시장 트렌드에 딱 맞는 제품들 그리고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제품을 정말 좋은 품질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역할은 우리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의 일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사업자들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제품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우리 관리자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아메이 회사의 발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여기 안에 있는 456명이거든요. 이 456명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배신을 하기도 하고 이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겨야지만 살아남는데 아메이 게임은 어떤가요? 저희 이 안에서 경쟁이 있나요?
경쟁이 없죠. 저희는 서로 안에서는 응원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게임은 밖에서 이루어지죠. 번호가 없는 사람들에게 번호를 붙이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번호 붙이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자세한 수익 구조를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나와 가까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서 또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자산을 구축하고 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메이가 돈이 돼? 아메이가 진짜 자유를 줄 수 있어? 왜 아메이가 자산이야? 하는 물음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으신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오늘 링크를 보내주신 분 있죠? 그 링크를 보내주신 분한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왜 돈이 돼? 꼭 물어보셔서 수익 구조를 꼭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저희가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아메이 게임에서 성공하는 원칙입니다.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사실 우울증도 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래 진짜 원하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보통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응원하고 서로 더 잘 되라고 칭찬하고 또 응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많은 시너지를 얻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마치 어떤 경마장의 말을 보듯이 이렇게 관전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기획한 사람들, 어떤 자본가들이 사람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잔인해지고 이기적여지고 하는지를 이제 관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은 참 잔인하게도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메이 사업과 아메이 게임과 오징어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각 개인들은 누군가의 말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아메이 사업은 정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사진 속의 두 분은 우리 드림 아카데미의 탑 리더이신 류인익 강현숙 리더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두 분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 게임을 하셨고 그 게임에서 성공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아메이 게임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모두가 각자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게임입니다. 맞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또 밖에서 나와 함께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도와야지 성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경험만 남을 뿐인데요. 그 이유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도전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실패로 받아들일지 경험으로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냥 돕는다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과 또 좋은 수익 구조와 또 좋은 비전들로 그 시스템으로 우리를 돕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일입니다. 그게 아메이 사업인데요. 인생의 주인공이 된 우리들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 네. 진짜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될 것 같아서 돈 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과 함께 꿈을 이루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이 아메이 사업의 모토이죠. 나의 꿈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꿈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꿈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리더님들 되시기를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와 아미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 중이신 영파워 리더님들의 꿈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숙정 리더님 그리고 박채호 브론즈 빌더 리더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숙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임재규 스폰서님, 상의로는 고수인 스폰서님, 박인서 사장님, 그리고 엄지혜 김철 사장님 퓨네그룹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Y아메이, 저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메이 사업의 탁월함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투자 없이 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퇴직 없이 평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치에 도달하면 그 수익이 평생 나오고 그 보장된 평생 수입을 또한 대대손손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아메이 말고 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아메이 사업은 자연을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트렌드 중심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Y아메이는 바로 저의 건강인데요. 제가 위장이 안 좋은 편이라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을 과도하게 하면 위장병이 도져가지고 좀 심하게 아팠습니다. 심하게, 정말 심하게. 근데 또 변비도 있었고요. 근데 아메 제품을 만나고는 위장이 되게 건강해졌고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제품력에 정말 감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네. 제가 아메이를 만났을 당시에 제가 장시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셌고 장시간 하는 거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8시나 그 전에 출근해서 10시나 11시에 퇴근을 하던지 또는 그 이후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저의 일 업무가 이제 노동하는 시간과 또 수익이 비례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을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평생 이러고 살아야지 했는데,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을 건데, 이제 이게 가면은 나의 수익은 주는 것인가라는 그런 불안함, 그리고 또한 내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저는 몸이 하나하고 또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이제 제가 벌 수 있는 수익의 한계점이 정해져 있었었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한계점까지 수익을 찍더라도 그 수익 가지고는 내가 사고 싶은 집, 그리고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하고 싶은 일들을 어쩌면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을 때 아메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처음 아메이 가입한 것은 2020년 작년 4월입니다. 4월이고 아메이 사업을 처음 제가 접했을 때 STP를 보고는 이해가 깊이는 안 됐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쁘진 않겠다. 어쨌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원래 일 때문에. 그래서 2021년 올해 2월에 우연찮게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3월부터 제가 아메이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아메이를 실천하면서 아메이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주위 분들이 하시는 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미팅도 참여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사업, 그냥 보통 사업은 아니구나, 정말 큰 사업이구나라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사라진 상태고, 그 다음에 그
불안함이 사라지면서 희망찬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그래서 아메이가 그런 행복감도 갖다 주었지만 또한 아메이를 실천하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전과 아메이 후에 저는 인간적으로 아직까지 성장해야 되는 폭이 많긴 하지만 큰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이아메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드림 아카데미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와이아메이 스토리를 맡게 된 박재호입니다. 스폰서는 박세희 리더님이시고 업라인은 이현정 박문규 사파이어 리더님이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와이아메이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리더님들은 어떻게 아메이를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아메이를 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아메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 대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흙을 이용해 그릇을 만들고 장식품을 만드는 도자과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과를 대표하는 학생의 활동도 했었고 20살에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인 CGV 아르바이트까지 2년을 정말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 결과 학교 마지막 도록에 제 졸업작품이 메인으로 실리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는 우수미소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바쁘게 보낸 뒤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과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맞물리게 되면서 바빴던 시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달에 몇 번 가지 못했던 미팅에서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메이를 수단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고 꿈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메이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자산 수입입니다. 저는 노래를 잘하지도 않고 글재주도 없고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도 아닙니다. 그런 제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이 사업의 수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아메이 사업을 하는 시간이 저를 더욱 성장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온전한 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팅을 진행하면서 퀸을 가지고 요리도 해보고 사업 설명도 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메이가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친구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면 서로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진정한 프렌드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드림 아카데미라는 멋진 시스템 안에서 리더님들의 꿈을 키우시고 그 꿈을 이뤄나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있는 사진입니다. 리더님들이 꼭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고 그 꿈에만 온전히 집중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와이 아메이 스토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리더님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메인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명사적 대전환,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상훈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아카데미 리더님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10월 셋째 주 영파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 듣기만 해도 살짝 두렵기도 하고 가슴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중앙일보 그 이제 헤드 기사가 뭐냐면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탄소 2050년 그 net zero, 그러니까 2050년에 완전히 모든 우리가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탄소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중간 그 단계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을 발표했고 그거에 대해서 재계에서 굉장히 또 반발한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실은 어디 이상한 화성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명사적 대전환의 핵심 가장 키워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여러 강의 특히 영파워 강의를 통해서 제가 지난 몇 달간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 이제 드디어 오늘이 아니고 지난 화요일 날 그 신문에서 이제 나오고 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아메이 사업이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의 미래, 그러니까 참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생물과 이 인간의 보금자리인데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각국 정부가 전문가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들려온다. 전례 없는 자연 파괴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행성에 관한 나쁜 소식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은 누구야? 누가 우리 지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혼내줘야지.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 자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상 침묵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구를 해치는데 동참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185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170년간 전 지구의 지표면 온도 변화입니다. 보면 본격적인 이제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이 그래프가 1960년, 70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색 밑에 녹색은 보면 그냥 이런 아주 자연적인 솔라, 태양, 볼케닉, 화산, 폭발 이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자연적인 그런 팩터, 그런 인자만을 고려한 온도 변화는 거의 안정적인데 이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인간이 그 기술의 발달로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 방식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한 서너 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그 벤처 카우보이 크리스 사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트위터, 우버, 인스타그램 이런데 투자를 해서 이미 2015년에 마이다스 리스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조 클럽 순자산이 1조 재산이 클럽에 조인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생이 더덥다.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니 이제는 가슴 뛸 만한 일이 있네. 뭔가 가치 있까.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별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없네. 너무 애들이 돈만 하지.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인류에 기여를 하고 인류의 문명에 기여를 하고 좀 더 세상을 좀 나은 곳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별로 없어. 라고 하면서 은퇴를 했다가 지금 다시 나타났어요. 아니야. 이제 내가 투자할 일이 생겼어. 돈 때문이 아니고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바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재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지구의 문명 발달로 인한 어떤 자연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그 어떤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이 부분에 자기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8월에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입니다. 낮이에요, 낮. 산불이 나서 이렇게 시뻘겋게 불타고 있는 저 건너편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저 건너편이 소살리토라고 그 마린 굉장히 아름다우고 고급진 그 마을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제 샌프란시스코 가면 항상 제가 저쪽
동네 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저렇게까지 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바로 이런 거를 기후와 관련된 어떤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 전체적인 어떤 이거를 우리가 클라이밋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야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뭐 기업이 이익만 많이 내면 되지 뭐. 아니 뭐 무슨 범죄만 안 저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는 기업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탄소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기준. 인간의 모든 활동과 산업을 뭐죠? 바로 이 탄소라는 렌즈로 다시 들여다볼 때 필요한 기술. 이게 바로 클라이밋 테크놀로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리스 사카는 바로 이 클라이밋 테크놀로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다시 거기에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50년까지 배출한 탄소를 모두 제거,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 제로를 선언한 나라가 195개국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는 2010년에 배출한 탄소량의 45%를 2030년까지를 감축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게끔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미국의 아마존이 뭐죠?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오더를 하면 웨어하우스에서 그 제품이 어디로 가죠? 네,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게 오토바이나 그냥 일반 엔진 달린 자동차로 오면 돌아다니면서 아마존이 돈은 많이 벌지만 탄소를 엄청 배출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마존은 그 앞으로 그 이동 수단을 전부 다 클린 에너지, 전기라든가 뭐 다른 걸로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뉴 스탠다드에 근거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기업을 보는 기준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은 아메이 사업이 가지는 굉장히 큰 가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아메이 제품들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면 굉장히 그 자체적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아주 환경 친화적이고 이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1800년부터 지금까지 220년간 우리 인간이 그 문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에너지의 종류입니다. 에너지 종류를 보면 뭐 이런 뭐 태양 에너지라든가 뭐 수소라든가 뭐 이런 거 풍력이나 이런 건 거의 적죠.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석유입니다. 석유하고 석탄, 가스 이런 걸 쓰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뭐 주범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그동안은 이게 그냥 깨끗한 에너지 기술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아마존 이 그 택배하는 거를 다 전기차로 하더라도 오토바이도 다 전기 오토바이도 하더라도 그래봤자 이런 에너지 기술로는 인간이 배출하는 총 탄소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그런 어떤 자동차나 매연 가지고가 아니고 특정 산업이나 섹터가 아닌 전체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이게 지금 지구가 우리 인류가 문명사적으로 지금 처한 굉장히 위기이자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탄소 메커니즘과 솔루션.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탄소의 3분의 1만이 가능하다면 나머지는 뭐냐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유엔에서 발행한 온라인 보고서가 있어요. 유엔에서 이 보고서에 보면 축산업 얘기가 나와요. 축산업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이게 자동차나 트럭이나 기차나 배, 비행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가축이 내뿜는 메탄이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보다 68배가 더 유해하다고 합니다. 되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자동차 이런 것만 주범으로 봤는데, 게다가 미국 전체 물 사용량의 55%를 축산업에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에 2,5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가 우리 식탁에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워할 때 아무리 물을 아껴도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2달치 샤워에 해당하는 물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 축산업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고 그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은 이런 광고가 주 수입원인 언론을 통해서 오픈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관심 있게. 지금 그 옛날에 칠막칠장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홍정욱 대표, 그분이 코리안 헤럴드 이제 회장도 하고 지금은 올가닉하라고 하는 유기농 주스를 만드는 회사의 이제 오너인데요. 최근에 이 회사에서 스타벅스에서만 독점으로 납품하는 비건 함박스테이크를 만들어냈어요. 가격이 한 7,000원 좀 안 되는데 제가 사 먹으려고 가봤더니 이미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 페이스북에 보면 그런 어떤 우리가 왜 비건으로 가야 되느냐, 그거는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구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비건은 그냥 단순한 비건이 아니고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예요. 왜 먹는 것 가지고 난리야? 그게 아니고 고기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거, 석유나 석탄을 그냥 클린 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니까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축산업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안 좋은 아산화질소를 축산업이 전체 배출량의 65%를 배출하는데, 이게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보다 거의 300배 가까이 높은 그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이 문제를 이제는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40년까지 20% 증가하거든요. 근데 농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50년까지 세상에 80%나 증가해요. 이 부분을 타치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 지구적인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의식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지구의 미래는 어둡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먹거리 부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농후해지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 환경 쪽 전문가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6,500만 년 만에 대멸종 위기에 처했다. 6,500만 년 만에. 6,500년도 아니고 6,500만 년 만에 대멸종의 위기에 처했다. 왜? 이게 열대 우림이 세상 1초에 4,000제곱미터면 얼마야? 와, 이게 왜 사라지냐면 축산업 때문에. 가축들한테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그 사료를 재배할 땅이 없으니까 지구의 허파인 저 숲을 다 베어내고 저기다가 그 가축 사료를 재배하는 그런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먹거리 포트폴리오만 바뀌더라도 지구가 훨씬 더 건강한
건강한 지구가 될 텐데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 축산업이라고 그냥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축산업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1812년에 그 지구에 사는 이 호모사피엔스의 인구가 지구의 인구가 10억 명이었고 1912년에 15억 명이었어요. 2012년에 지금 70억 명입니다. 지구가.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야생이 아니고 인류가 기르는 동물이 700억 마리예요. 1인당 지금 10마리씩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지구가 뭐 이렇게 무한한 공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루에 200억 리터 물을 마시거든요. 하루에. 그리고 952만 톤의 음식을 먹어요. 인간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물을 마시고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의 양이나 물보다 누가? 가축이 훨씬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세계 인구 문제가 아니고 고기를 먹는 인구 문제라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죠. 이 부분이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해? 단백질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가지. 식물에 많아요, 단백질. 그럼 동물은 단백질을 어디서 섭취해요? 소는 풀만 먹는데. 동물의 단백질의 원천도 식물하고 그 토양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그 토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뉴트라이트 농장이 토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메이에 플랜트 프로틴이 있죠. 플랜트 프로틴 파우더, 그렇죠? 파우더 프로틴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죠? 다 식물성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아메이께 그 유청을 쓰지 않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식물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베지테리언이 되라는 게 아니고 플렉스테리언이 되시라는 거예요. 고기를 일주일에 10번 먹으면 8번으로 줄이고 양을 조금씩 줄여가자. 플렉스테리언이 돼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비건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 뭐 고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비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인간이 문제인데요. 이 못된 인간들이 이 글리포세이트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병충해를 방지하는 이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이 독성 물질인데요.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식수에서도 발견돼요. 식수에서도. 그래서 먹는 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정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식수에서도 발견되는 거죠. 왜 식수에서 발견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2020년에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하는 지역을 많이 살포하면 원이 큰 빨간 원이 그려져 있고요. 조금 살포하면 원이 작은데 어쨌든 다 살포합니다. 나머지 그럼 회색 지역은 안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저기는 산악 지역이에요. 사막 아니면 산악 지역. 그러니까 다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마트에서 파는 미국 농산물들이 다 저기를 통해서 나와요. 미국 그 시애틀 인근에 있는 트라우프 레이크 팜 농장, 멕시코의 엘 페테칼 농장, 브라질의 우바하라 농장, 이 1000만 평 가까이 되는 이 농장이 다 올가닉 팜입니다. 거기서 재배되어지는 각종 야채, 과일, 허브를 농축해서 저희들이 먹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kg의 독성 물질이 우리 식량에 살포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캔서 케어, 이 암 치료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1975년에 비해서 지금 1975년에 190억 달러 수준인데 지금 2020년에 1570억 달러예요. 이런 것들이 실은 이런 먹거리,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어떤 독성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화학적인 물질이 우리 음식에 살포되는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서 아무리 운동을 해봤자 이런 거 먹고 운동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우리 저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막 계속 걷기를 해요. 계속 걷고 뛰고 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둘러보지 않으면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과 돌아봄과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그걸 덮어둔 상태로 이렇게 계속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은 이 반대편에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실은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이런 지구에서, 이런 이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위기인 지구에서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가로 좀 몇 가지 주제를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부입니다. 부, wealth, W-E-A-L-T-H, wealth. 부란 무언가. 보통 부란 말은 잘 안 하죠. 너 얼마 받냐? 너 연봉이 얼마냐? 저 집값은 얼마야? 다 돈으로 다 표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부는 돈이 아니에요. 부는 돈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됐죠. 인류 문명과 함께한 역사입니다. 돈은 나중에 나와요. 기능적인 그 필요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는 인류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그죠? 동물도 부를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화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명된 개념이에요. 돈이나 화폐는. 그러니까 부는 좀 더 뭔가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 여러분들 어때요? 맛있는 음식 만약에 맛집 가는데 좀 막혀도 생각보다 덜 피곤하죠. 왜? 내가 그걸 먹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꼭 입고 싶은 옷이 있어. 내가 저기 꼭 살고 싶어. 내가 저 자동차는 내가 가져야 되겠어. 저길 꼭 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여행을 가봐야지. 이런 것들이 부입니다.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wealth, 부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구가 이 모양인데 나는 돈을 벌려고 나 하나 정도 이렇게 탄소 엄청나게 배출하는 거 괜찮겠지. 돈 벌려고. 근데 그 돈을 써야 될 지구의 미래가, 지구가 만약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목표가, 그 성취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메이 사업하면 수입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우리가 진짜 아메이를 통해서 원하는 게 돈일까요? 돈 자체는 가치가 없죠. 돈이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를 가지기 위한 수단이 돈이라는 것.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의 역사는 이 전문화에 따르는 부수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전문화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집에 있는 TV, 숟가락, 젓가락 중에서 직접 만든 게 몇 개나 있으신가요? 자급자족 시대는 내가 다 만들어야 되지만 이 자급자족 시대는 비효율적이죠.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것들만 만들고 나머지는 교환하는 사회로 가는 게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사회죠. 그 사회가 전문화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는 하는데 내가 못 만드는 거는 저걸 어떻게 가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감자가 필요해요. 내가 감자가 필요해.
어떡하지? 그럼 감자를 가진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Give me 감자. 그럼 주나요? 안 주죠. 너 뭐 있는데? 그럼 당신은 뭐 필요해? 나는 오이가 필요하지. 근데 내가 오이가 없어. 그럼 오이를 가진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근데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딸기야. 그러면 내 딸기를 그 오이를 가진 사람한테 가서 서로 교환을 해서 오이를 가지고 와서 이 감자한테 감자 가진 사람한테 주니까 이거 되게 복잡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그 짜장면을 가지고 있는 집, 그 짜장면 집 주인은 콜라를 필요로 해. 근데 내가 콜라가 없어요. 어디 가서 콜라를 구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전문화되면서 발생하는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교환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썩지 않고 이동이 편하고 보관이 용이하고 그래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동전 같은 걸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죠? 화폐. 그게 화폐의 시초입니다. 화폐는 교환 가치를 위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인플레이티드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어차피 팽창 경제라서 돈을 가지고 어디 투자하는 거죠. 돈 자체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뭐 제가 옛날에 뭐 이런 강의 때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야 이거 그 지금의 의료 기술로는 의료 수준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네가 냉동 인간이 되라. 그래서 40년 있다가 깨어나서 그때 네가 그 의료 수준의 그걸 받아야지 냉동 인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냉동. 근데 40년 대 해동 딱 일어났어. 이분이 딱 이제 40년 일어나서 너무 이제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 집을 딱 갔는데 거기 가서 또 기절합니다. 짜장면 값이 1억이야 1억. 그게 인플레거든요. 그게 인플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뭘 하죠? 투자를 합니다. 왜? 옛날에는 금리가 높을 때는 돈이 있으면 채권을 삽니다. 왜냐하면 IMF 때 채권 금리가 20몇 %였어요. 그러니까 돈 1억이 있으면 한 달에 이자가 200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돈이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요새는 저축보다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뭐 크립토 커런시 이런 디지털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돈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로 원칙을 무시하고 배신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라는 거는 행복감이거든요. 이 과정이 행복해야 되고 이 과정이 힘들지만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나은 사회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룰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 그게 별로 없었거든. 기업들한테. 그래서 원래 있었는데 요새 다시 강조된 게 ESG라는 거예요. Environment, 환경. 그 탄소 문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아니 막 기업이 완전히 뭐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을 막 강에다 버리면 돼요? 안 되죠. 그죠? Environment, 그죠? S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 소셜.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옛날엔 그게 당연했죠. 한국 기업들은 특히. 응? 그 governance는 뭐예요? 투명과 지배 구조가. 정말 네 지분만큼만 하는가? 한국은 그렇게 해요? 막 3% 5% 가지고 막 왕처럼 행동하고 막 갑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100% 지분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메이 회사를 한번 보시고 아메이는 지분을 100% 가지고 이 리치 가문과 제이 베이렌델 가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은 지가 다 안 갖고 있으면서 지 것처럼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점점 더 떨어져요. 이제 소비자들이 기업은요,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외면하면 그 순간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실체는 결국 신뢰고 관계고 바로 어떤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부라는 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성립을 했을 때 아 그래 좀 덜 벌더라도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는 뭔가를 하는 것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 크리스 사카라는 그런 1조 이상 가진 애들이 흥분하고 막 자기 돈을 다 넣는 거예요. 여기서 덜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진짜로 하는 일을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지구 환경을 돕는 것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것을 어떤 해주는 이런 것들이 부를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다, 에메랄드가 된다. 중요하죠. 근데 그 가는 과정 자체가 부를 창출하는 과정이 돼야 돼요. 내가 인간성이 좋아지고 애가 착해지고 뭔가 과정이 투명하고 내가 좀 건강해지고 내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래 그거는 뭐 우리가 또 다르게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뭔가 그런 것들이 따르지 않고 그냥 성취하는 그런 어떤 뭐 핀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톰 브래디 이분의 와이프는 지젤 번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델이죠. 이분은 그 40대가 넘었는데도 미국에서 최고의 그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뭐 최고의 연봉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은 식단 관리로 철저한 분이에요. 철저한 비건이고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 그냥 NFL 연봉 그냥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걸로 주면 안 돼? 왜 꼭 돈으로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생각하는 거죠. 돈이 진짜인가? 많은 사람들이 뭐 코인 열풍이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주식 중에도 뭐 양아치 주식이 있듯이 그렇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걸 보는 거죠. 본질적인 거를. 얼마 전에도 제가 아마 3년 전에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게 가치가 있게 될 건가? 뭐가 투명한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 투명한 거. 돈은 막 찍어내거든. 근데 이 크립토 커런시, 이 디지털 코인들은요 발행 개수가 제한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희귀하니까. 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그 지역은 희귀하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톰 브래디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의 본질을 보는 거죠.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일까?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막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거는 부가 아니에요. 그냥 돈만 버는 그냥 머신이죠. 머니 머신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다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부에 대한 프로세싱이 먼저 있는 아메이 사업이 전 멋진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없고 오직 핀만 하는 아메이 사업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뭔가 차별화됐을 때 많은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 또 하나는 전제 조건. 우리가 내가 뭘 할 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전제 조건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오류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파이의 크기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해요. 대부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소수의 부자가 세상의 돈을 다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조금밖에 없다. 왜 그런 얘기 하죠? 전체 부의 뭐 5%의 소수가 70%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다. 그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포화 상태야. 너무 많아. 근데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석유로 가는 거 말고 이젠 진짜 전기차인데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파워풀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전기차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엔 비웃지만 지금 엄청 크죠. 제가 볼 때
조금 있어. 지금 870불인데 900불을 돌파하면 전 세계 최고 부자는 제프 베조스가 아니고 다시 일론 머스크가 될 거예요. 테슬라에. 이 파이의 오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업가인 거죠. 이미 문자, 텍스트 메시지 서비스가 다 있어. 그래도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볼 거야. 카카오톡처럼. 그죠? 야, 아메이 해보자. 야, 그게 아메이가 역사가 지금 70년이야, 70년. 응? 곧 70년이야. 그게 되겠냐? 지금 70년인데 되겠어? 뭐 거의 포화됐어, 포화. 야, 이렇게 벌써 다이아몬드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로 후원하셔가지고 12레그가 있어요. 아직 기독교가 포화됐습니까? 2000년도 더 됐는데. 세얼스, 미국의 최고의 백화점이죠. 제이스페니, 월마트,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아마존이 나왔어요. 갖다 줄게 집으로. 아마존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마존 처음에 뭐 팔았죠? 온라인에서 북스토어였죠. 북스토어. 책을 팔다가 키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텍스트 메시지 시장이 이미 포화일 때 카카오톡이 들어왔어요. 영화관이 온 동네에 있을 때 넷플릭스가 들어왔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미어 터질 때 전기차가 오는 거예요. 세상의 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해져 있지 않죠. 지금은 카카오 주가가 떨어졌지만 그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제쳤죠. 재벌 3세를. 그죠? 새로운 시장을 뚫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 애용자 네트워크가 맞냐? 삼성 애용자 네트워크가 맞냐? 지금 말고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 한번 보자는 거죠.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여기 있지만 나로 시작한 이 네트워크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게 부가 unlimited wealth라는 거 아셔야 돼요. 무제한의 부라는 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죠. 욕심을 야야야 욕심 내지 마.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송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을 과감하게 폐기하셔야지 돼요. 내가 이 사업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고의 네트워크보다 내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됩니다.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게 실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또 푸드 포트폴리오, 아까처럼 비건, 지구의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푸드 포트폴리오가 저는 반드시 변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 많이 느껴요. 그렇게 변하면 영양소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하면서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 비건 왜 남의 식단까지 참견을 해? 식단을 참견하는 게 아니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지금의 식단이 아니고 이런 비건 쪽으로 가고 비건으로도 해결 안 될 때 바로 농축식품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가? 우리 아메이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커질 건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난 기사입니다. 미시간 주가요.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이 전기차가 전기차가 이 도로 위를 달리면 무선으로 무선으로 충전이 되면서 가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멋지죠? 미시간주 주지사가 선언한 거. 205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 주지사 그레첸 윗머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이 미국에서 최초로 무선으로 충전되는 그 자동차 도로를 만들겠다. 이게 미시간에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요. 디트로이트 자동차의 메카죠. 미국은 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에 해당하는 게 미국에서 1940년대, 50년대는 GM 포드였어요. 그 중심이 미시간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IT의 중심이 산호세, 실리콘밸리지만 이 미시간이 이 주지사가 그래요. 미시간은 실제로 자동차를 위한 첫 번째 포장도로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미시간이다. 그 미시간에서 우리가 바로 전기차를 위한 미래 도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닦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멋지죠, 주지사가. 이게 기술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도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운전할 때, 전기차로 운전할 때, 야, 자동으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무선 충전 도로가 있는 쪽으로만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어디 가면 대기업 들어가길 원하죠. 근데 큰 조직은요, 수천 명이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옛날 전원과 비슷해요. 수천 명이. 노를 저으니까 힘센 놈도 뭐 그냥 천천히 젓고 뭐 모르잖아요. 그냥 천천히 젓는 거지 뭐. 힘 약한 놈은 뭐 나 같은 애들은 뭐 그냥 아예 코 파고 앉아. 그냥 이게 노만 잡고 있는 거예요. 노 잡고 카카오톡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 전함에서 2,000명 중에서 만약에 제일 노 잘 젓는 10명을 뽑아서 작은 배에 태운다면 이건 다릅니다. 왜? 그러면 굉장히 노를 잘 젓는 애는 내가 조금만 저으면 배가 더 빨리 가니까 더 빨리 저을 거고요. 여기서 게으름 피는 애들은 딱 눈에 띄잖아. 그래서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집단이 커질수록 평균적인 멤버의 능력은 전체 평균값에 근접해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Small is beautiful. 아메이는 어떻죠? 처음에 혼자서 쓰고 3%를 하고 두세 명이 모여서 6%를 하고 그리고 내가 9%를 하는데 3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브론즈 빌더를 만들고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Small is beautiful. 홈미팅, 소규모로 간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스티브 잡스가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는 처음 10명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메이가 한 500명 성공시키는 거예요. 6사람이 플래티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왜 6사람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은 늘 평균과 안전의 영역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평균, 안전 이런 데는 실은 재미가 없죠. 성취는 바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몰라. 회사에 소속된 세일즈맨들은 자기 성과를 다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조직에서 일원들은 팀 단위로 일을 합니다. 근데 팀 단위로 일을 하는데 그 팀 단위로 일을 하다 보면 누구는 10배, 100배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러면 연봉을 10배, 100배 더 받나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보상 시스템이 한 개인의 노력과 그 개인이 그 팀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해서 각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세밀한 그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메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그 외 여러 가지 보너스들. 그리고 팀워크로 많이 했을 때 더 보너스를 많이 주는 이 수익 구조가 정말 탁월한 수익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익 구조는 없어요. 그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죠. 샘 월턴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팔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상점을 구상해서 현실화해서 부자가 된 거죠. 맥도날드의 가치가 뭐예요? 모든 곳에 복제되는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아주 정교해가지고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보일 정도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정교하다는 거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부고, 그게 가치고, 그게 보람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할 때가 있죠. 이럴까 저럴까. 그럴 때는 가능하면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욕적인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천문학적인 군사비가 들어갔어요. 그 전에 베트남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지만 철수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실은 이 대규모의 이 잘 훈련된 이 군대들은요, 이 정규전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게릴라군들은요, 중앙정부군이 쫓아올 수 있는 복잡한 지역을 선호해요. 그러면 게릴라군도 힘들죠. 근데 힘들지만 중앙정부군도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 전쟁에서는 전력이라는 게 안 통할 때도 있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왜 미국이 물러났을까요? 딱 갔는데 전선이 없는 거야. 이렇게 전선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낮에는 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밤이 되면 게릴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파트타임 게릴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공포인 거예요. 전선이 없는 곳에서 전쟁을 한다.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적이 더 어려운 걸 택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과 마주쳤을 때는 아래층이 아니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죠. 크고 뚱뚱한 불량배가 있어요. 작고 재빠른 소년이 있어요. 어디로 뛰어야 될까요? 아래층 아니면 위층. 아래층으로 가면 나도 빨리 가겠지만 크고 뚱뚱한 불량배도 빨리 또 쫓아올 거예요. 그럴 때는 위층으로 올라가요. 윗계단으로 올라가요. 그럼 나도 힘들죠. 근데 뚱뚱한 애는 더 힘들걸? 그러니까 어려운 쪽을 택했을 때 실은 그 어려운 게 나중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쉬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31일이) 말일인데 27일이 됐어. 이번 달에 내가 목표를 성취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 다음 달에 할까? 아니면 도전해 볼까? 뭐가 더 어려워요? 다음 달에 하는 거 쉽죠. 그러면 3일 남았지만 이번 달에 해보는 쪽을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갈까 말까. 어려운 쪽은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찾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을 꺼낼까 말까. 말을 안 꺼내는 게 훨씬 쉽죠. 그럴 때는 말을 한번 꺼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버텨야 될 때 포기하고 포기해야 될 때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팀 안에서 이렇게 학습하고 소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판단을 돕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축적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증권회사 다닐 때 주식으로 큰 수익률을 내는 사람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딱 차이가 하나입니다. 딱 좋은 주식을 같이 사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주식을 우량주를 가지고 있으면 놔두면 되는데 버텨야 될 때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 이상한 주식을 살 때도 있죠. 그땐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땐 또 버티네? 그거 한 4번만 하면 재산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주식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셨나요? 버텼다는 거죠. 좋은 주식을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주식이 폭락했지만 결국 버틴 사람들은 비단지고 버틴 사람들은 자기 원래 원금 산 가격보다 2배, 3배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죠. 가치가 중요한 거지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죠. 잘 되는 것도 가격이고 못 되는 것도 가격이에요. 근데 그 못 되는 날, 그 잘 되는 한 날을 가지고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본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뤄둔 일은 안 사라져요. 쌓이죠. 그리고 미뤄둔 꿈도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삶은 항상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테슬라 2010년에 상장했죠. 2021년 1월에 900불까지 올라갔다가 600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상장 초기에 가격이 4불입니다. 4불. 지금 200배 넘게 올랐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도 한 3불 밑이었어요. 2012년에. 지금 200불이면 80배씩 올랐죠. 그래픽 칩 만드는 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계를 2010년에 돌려서 한번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엔비디아가 테슬라 살까요? 안 살까요?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할까요? 아마 집을 팔아서라도 살 겁니다. 내 집이 200번은 안 오르거든. 그리고 안 사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면 땅을 치고 막 답답해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안 산다고 여러분들이 슬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 아메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안 하면 화를 내고 슬퍼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나랑 같이 할 사람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테슬라를 같이 사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안 사면 여러분들이 상처받나요? 나중에 그 친구가 기절하겠죠. 그렇죠?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 가치를 사람들이 다 못 알아봅니다. 괴테가 얘기했죠.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고. 이 테슬라를 가지고
얼마 전에도 마이클 베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투자가가 있어요. 이분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 주식이 폭락하는 거에 걸어서 수조 원을 번 사람이에요. 이분이 테슬라를 그 폭락할 거에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이클 베리를 따라갔죠. 야, 얘가 테슬라가 폭락한다고 하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가 떨어지는데 걸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겠죠. 올라갔으니까. 많은 그 사람을 따라했습니다. 그 기사가 4월인가 3월에 났는데 저희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비웃었죠. 마이클 베리? 그래, 한번 해봐. 네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게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번에는 안 될 거야. 그 얼마 전에 마이클 베리가 인터뷰했어요. 나 다 처분했다고. 뭘 처분을 해? 손해를 엄청나게 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업의 가치라는 게 그렇게 다 떨어진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의 가치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죠. 아메이 사업도 좀 더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이 컨텐츠가 이제 아메이 사업이 빛을 발하는 이제 시기가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이 축적의 힘, 그렇죠? 이 보케이션이 베이케이션이 되는 것, 이게 축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케이션이 베케이션이 되는 건 뭐? 보케이션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베케이션은 내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일은 실은 일하고 놀이가 구분이 없는 거죠. 전 그게 사업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넷플릭스에서 세운 입간판이 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Don't give up on your dreams. We started with DVDs.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처음에는 DVD 팔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일단 가치가 있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가치가 아니고 부를 축적하는, 돈보다 훨씬 더 광의 개념, 부를 축적하는 그런 어떤 정말 대단한 솔루션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제 10월인데요. 우리 사업이 지금 이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한 이런 먹거리 문제, 어떤 이런 탄소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어울려져서 아메이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빛을 발휘하고 더 가치로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드림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또 다음 달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훈 리더님의 강의는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페셜 영파워 미팅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들 다음 시간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